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유의 인수 과정 작업들이 아직까지도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그 카타르 자본이 맨유 인수에 실패한다면 토트넘 인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만약 카타르 쪽에서 맨유 인수에 실패한다면은 토트넘 인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영국 유력 기자의 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맨유의 인수 진행 과정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이크 키건이라고 데일리 메일 기자인데요. 과거에 그 BBC 기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을 상당히 높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5월 13일자에 맨유 인수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올린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카타르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셰이크 자신 빈 하마드 알타니는 11시간 내에 입찰을 가늠하고 있는 중이다. 인수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레클리프 경의 비드액이 여전히 앞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레클리프 경의 비드액은 25억 파운드고 지분 5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그 전체 지분으로 따지면은 50억 파운드에 해당을 하고 이는 하나 약 8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 이제 카타르 쪽에서 제시한 인수액은 50억 파운드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클리프 경의 비드액이 주식 하나하나당으로 따지면은 더 높은 금액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클리프 경이 앞서 있다라고 한 거고요. 세 번째, 이번 주말까지 결정은 없을 예정이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나 돼야지 조금 우선 협상자를 그때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우선 협상자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우선 협상자 자리를 놓고 카타르 자본과 이제 그 레클리프 경, 이네오스 그룹이죠. 그 두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다음 주가 유력하다. 제가 방금 했던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타임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수가 완료되면 레클리프 경과 그의 동료들이 맨유 통제권을 완전하게 가져오게 된다. 즉 맨유의 통제권은 레클리프 경 쪽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향후 이 4년 동안 두 가지 가능한 단계에 걸쳐 조엘과 아브람 글레이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모든 거래가 거의 확실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맨유의 가치는 최대 50억 파운드에 달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전체 주식의 총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이제 맨유 유력 기자죠.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 번째 최종 인수 제안을 받은 지 2주가 지났으나 셰이크 자신과 레클리프에게 구단 매각할지 여부를 아직 글레이저 가문 쪽에서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그 과거 맨유에서 선수도 활약했었고 감독직도 수행했었던 숄샤르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니스와 레클리프 경이 날 감독으로 원했기에 과거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왜냐면 레클리프 경이 현재 그 프랑스 리그앙 구단인 니스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스가 감독을 바꾸려고 했을 때 솔샤르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거예요. 레클리프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는 지분 51%만 원한다고 생각한다. 51%만 가지게 돼도 최대 주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어려운 일이다. 올드 트래포드는 무시당하고 있고 훈련장은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다른 경쟁팀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얘기들을 한 건데 이 인터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라던가 영국 현지에서 조금 레클리프 편 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왜 레클리프와 과거에 대화 나눈 얘기들을 왜 한 거냐. 약간 조금 그런 식의 의혹을 조금 사긴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데일리 메일이 롭 드레이퍼 기자와 닉 해리스 기자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건 이제 14일자 기사인 겁니다. 하루 뒤인 건데 레클리프 경 측근과 셰이크 자심 측근은 현재 맨유 인수에 있어 레클리프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보도들이 사실 양 당사자로부터 더 큰 인수액을 짜내기 위한 레인그룹의 전략적 플레이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레인그룹이 현재 인수와 관련된 모든 총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레이저가 레인그룹한테 맡긴 거예요. 대리를 맡긴 건데, 이 얘기인즉슨 래클리프가 앞서고 있다라고 일부러 흘려서, 소스를 흘려가지고 그게 진짜건 가짜건 흘려서 카타르 쪽에 더 많은 인수액을 제시하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네오스, 이게 래클리프 경이 소유하고 있는 그룹인 거거든요. 이네오스는 자신들의 비드액이 쉐이크 자신 측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글레이저로부터 그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니까 이거 엄프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래클리프 쪽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타르 쪽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가운데 영국 정론지 타임스에서 조금 의미심장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거창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래클리프의 스포츠 성과는 평범하다라고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래클리프 경이 가장 먼저 스포츠 구단을 인수한 게 로잔 스포르트라고 스위스 구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래클리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로잔 스포르트를 인수한 거는 스포츠에 내딛는 첫 걸음이었다. 그러니까 첫 단계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인수 첫 해 로잔 스포르트는 스위스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시즌을 2부 리그에서 있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2시즌을 1부 리그에 있다가 다시 강등이 돼가지고 현재는 또 2부 리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스를 2019년에 인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래클리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4위 안에 무조건 들어갈 거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정작 이제 래클리프가 인수한 이래로 니스의 성적은 6위, 9위, 5위, 10위. 약간 좀 애매하죠? 6위와 5위는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9위와 10위는 평소의 니스보다도 나쁜 성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이전만 하더라도 7위, 그전엔 8위, 그리고 심지어 2016-17 시즌엔 3위를 기록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었으니까요. 인수한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래클리프가 스포츠 다방면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는 영국 요트팀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하면서 2021년 우승을 선사하겠다라고 야심차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래클리프 경이 메르체데스 벤츠 포뮬라 1 팀과 뉴질랜드 올블랙스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메르체데스 벤츠 포뮬라 1 팀도 나름 유명한 팀이고, 물론 뭐 페라리만큼은 아니지만요. 지금은 뭐 양쪽 다 레드불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지만요. 뉴질랜드 올블랙스는 럭비 최강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팀들도 결과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뭐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사실 올블랙스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팀은 사실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팀 스카이라는 사이클 팀도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 팀을 인수하기 이전까지 팀 스카이가 투르 드 프랑스 이전 7개 대회 중 6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있었던 팀이었대요. 근데 정작 인수하고 2달 후에는 바로 우승을 했는데, 이후에는 순위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래클리프가 맨유 인수해서 올라갈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을 이 기사를 통해서 표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맨유에서 또 이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기자로 불리는 마크 오그덴 ESPN 기자인 건데요. 15일자 기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맨유의 인수 지연으로 인해 이적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라이벌 팀들에게 유리한 출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맞죠. 지금 맨유가 원래 공격수 영입에 전념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시멘이라던가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작업조차 못하고 있대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인수가 돼야지, 그러면은 이적료에 얼마나 쓸지 이런 것들이 버짓이 정해지면서 그걸로 이제 선수 영입에 나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김민재 선수도 바이아웃을 영입을 하고 싶어 하나, 이것도 이제 인수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제안 같은 거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제자 한국 기사에도 나왔었지만요, 국내 언론들 보도에도 나왔었지만요, 저도 따로 알아봤거든요. 전혀 접촉 같은 거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16일에 크리스 휘틀리라고, 이 사람은 원래 그 골닷컴 기자기도 했었는데요. 아스날 전담 기자지만은 맨유 관련해서도 다루고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휘틀리 기사가 쓴 기사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맨체스터 월드라는 사이트의 기사를 리트윗을 한 건데, 근데 휘틀리 같은 정통한 기자가 이걸 리트윗했다? 이거는 뭐 전혀 거짓 소식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거냐면요, 카타르가 최종 입찰을 위해서 60억 파운드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같은 날 데일리 미러에서 아브람 글레이저 있잖아요, 셰이크 자심의 부친인 전 카타르 총리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바르 알타니가 런던에 소유하고 있는 호텔 클레리지스에서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약간 그 파파라치 샷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물론 이 호텔 근방에 맨유의 런던 사무실도 있고요. 또 레인그룹 사무실도 모두 다 모여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이 아브람 글레이저가 런던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고, 웸블리에서 맨유 여자 축구팀의 FA컵 결승전이 있었고 그 경기를 관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경기는 첼시 여자 축구팀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이런 사진이 포착되는 일이 있자 벤 제이콥스라고 CBS 미국 기자 있거든요. 보엘리 구단주 관련해가지고 첼시 관련 독점 정보들을 많이 올려서 화제가 됐던 기자인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브람 글레이저가 클레리지스 호텔에 있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92재단, 셰이크 자심이 맨유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재단 이름이 92재단이거든요. 92재단과 레클리프 경 사이에 중요한 구두 대화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다. 양측 모두 지금 레인그룹과 대화 중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17일에 속보가 떴습니다. 먼저 그 마이크 키건 기자가 맨유 인수 최신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셰이크 자심이 새로운 11시간 제안서를 제출했다. 향상된 입찰가가 오늘 일찍 시작됐다.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최종 제안이고 이를 받거나 혹은 떠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한 거고, 레클리프 이하로 판단되는 주식 가치라고 했습니다. 향상된 금액을 오퍼를 했으나 레클리프의 그 제시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액 자체는 셰이크 자심 쪽이 이전에도 계속 높았어요. 하지만 한 주당의 이제 금액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2시간 뒤에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터커 기자도 레클리프 경이 인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자 셰이크 자심이 최종 입찰을 했다. 받거나 혹은 받지 않거나 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상 둘이 똑같은 내용에 가까워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벤 제이콥스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한 그 카타르 쪽의 최종 제안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92재단의 최근 제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속된 투자를 포함해 총 70억 달러, 파운드로는 56억 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찰은 달러로 진행된다. 그 두 번째는 자료에 따르면 클럽 가치 평가 부분은 레클리프 경과 엇비슷하다. 그러니까 레클리프 경이 25억 파운드를 50% 인수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억 파운드 정도를 인수액으로 제시를 하면서 투자액으로 6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또 제시를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약 50억 파운드에 달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레클리프는 투자와 관련해서 비공개 입장이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남겼고요. 이건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그 뒤에 더 글을 남긴 거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인수액은 비슷하지만은 카타르 쪽은 올드 트래포드 구장 개선, 여기가 굉장히 훈련장도 노후하고 화장실도 막 물이 줄줄 새고 훈련 시스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개보수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카타르 쪽에서는. 레클리프는 그런 투자 관련해서는 비공개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오그덴 기자가 유나이티드 스탠드라고 맨유 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죠.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여기 출연해가지고 김민재 선수 관련한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도 소개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거기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쉐이크 자신과 그의 수행원들이 맨유 구매 시도가 실패할 경우 잠재적으로 토트넘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파리는 파리이기에 훌륭한 선택이었지만 리그앙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걸 수년간에 걸쳐서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프리미어 리그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라고 하면서 아랍에미레이츠, 맨체스터 시티, 사우디의 뉴캐슬에 더해 카타르마저 토트넘을 인수한다면은 매년 맨유, 리버풀, 첼시, 아스널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즉 아랍에미레이츠의 맨시티와 사우디의 뉴캐슬과 카타르의 토트넘은 넘사벽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세 팀이 3강을 형성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맨유, 리버풀, 첼시, 아스널이 경쟁하게 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심 카타르가 맨유를 인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실제 그 지난 1월 10일 다니엘 레비 토트넘 CEO와 카타르 스포츠 투자 신탁의 나세르 알켈라이피 현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 런던 호텔에서 미팅을 가진 바가 있었죠. 이거는 알레스 디어골드 토트넘 전담 기자가 기사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양 클럽 측은 여기에 대해서 카테고리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 미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월 19일 타임스 기사에 카타르 투자자가 여전히 토트넘 인수를 원한다라고 기사가 올라왔고 댄킬 패트릭 기자도 그렇다라고 기사를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르가 토트넘 인수를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4일 전이었던 2월 15일에는 잠 나자피 이란계 미국인 현 NBA 구단 피닉스 선즈 부회장이 토트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2월 20일 댄킬 패트릭 기자가 이런 보도들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레비 회장과 이제 루이스 구단주는 토트넘에 완전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 투자를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비 회장은 30%의 본인 지분을 계속 손에 쥐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구단 운영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한다고. 본인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얘기들을 계속 나왔었거든요. 분명한 건 만약에 카타르가 맨유 인수에 실패한다면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토트넘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맨유의 인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이 여파가 토트넘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앞으로도 한준TV에서 관련 소식들이 있다면 자세히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